안녕하세요. 자, 5번째 시간인 복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에는요, 자, 6장 선형 회로망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선형 회로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RLCG로 이루어진 회로망을 선형 회로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선형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중첩의 원리. 가 있고요. 자, 이 중첩의 원리라는 거는, 자, 일단은 전압원과 전류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전압원, 전류원이 있는 경우, 자, 각각 단독으로 해석을 하신 상태에서 중첩 더해주시면 이게 중첩의 원리가 되고요. 자, 그럼 전압원 기준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전압원 기준일 때는요, 전류원을 개방을 시키시면 됩니다. 개방을 시키는 이유는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끊어버리는 상태가 가장 임피던스 값이 큰 상태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전류원 기준일 때는 반대로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줍니다.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서 각각에 대한 값을 해석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중첩 어떻게 준다? 더해 주시면 이게 중첩의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 같은 게 이제 선형 회로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테브란 회로. 자, 테브란 회로라는 건요, 우리가 선형 회로망은 RLCG 회로이지만 L과 C가 들어가면 허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저항의 회로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럼 이때 저항과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테브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해석하는 게 테브란이고요. 자, 세 번째 해석 방법은 노튼 회로가 있고요. 자, 노튼은 저항과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노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직렬, 병렬, 전압, 전류 서로 반대 관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브란과 노튼도 서로 반대 관계인 쌍대회로, 역회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등가회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테브란 같은 경우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 자, 그 다음 노튼은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일 때, 자, 이 두 개를 서로 등가로 바꿔라 하면요. 자, 저항값은요, 테브란에서 노튼, 또는 반대로 노튼에서 테브란을 넘어갈 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옴이면 이쪽도 3옴.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전압과 전류는요. 자, 전압, 전류가 있을 때, 자, 테브란에서 노튼을 바꿔라. 전류 구하는데 앞에 보시면 테브란 회로에 저항과 전압 있죠. 그래서 옴의 법칙, 저항분의 전압을 해주시면 노튼 회로에 대한 전류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노튼 회로를 테브란으로 바꿔라 하면요. 자, 전압 구하는데 전류와 저항이 있으니까 옴의 법칙을 해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서로 등가 변환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브란과 노튼 서로 바꾸는 법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밀만의 정리인데, 자, 밀만의 정리란 건요, 테브란 회로,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병렬로 있을 때 전체 전압을 구할 때 밀만의 정리를 쓰는데, 자, 이 밀만의 정리는 선형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테브란을 노튼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 네 번째인 밀만의 정리.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이 키르히호프의 법칙. 자, 키르히호프 법칙은요,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는데, 자, 이 키르호프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1법칙은요, 병렬에서 전류 분배가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1법칙이고요. 자, 2법칙은 직렬에서 전압 분배를 나타내는 게 이게 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인가요? 1장에서 자,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될 때 위에 뭐 V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럼 위에 R1 자기 거 들어간다. 그 다음 병렬에서는 전류가 분배될 때 위에 누구 거 들어간다? 남의 거 들어간다. 이게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르호프 법칙은 자, 모든 회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해석이 가능하고, 자, 근데 지금 쓰는 거 보면, 자, 이 키르호프 법칙은 앞에서 배웠지만 회로 전체에서 보면 가장 비중 있는 거는 키르호프 법칙입니다. 근데 선형 회로만 나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첩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 해석 방법 보시면요, 중첩의 원리, 테브란, 노튼, 밀만, 키르호프 법칙이 있는데, 뭐 선형 회로만과 가장 관계가 있는 법칙은 뭐 두 개가 같이 나왔다면 중첩의 원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키르호프 법칙은 선형 회로만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모든 회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배웠던 키르호프 법칙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에 대한 거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형 회로만 해석하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중첩을 가장 많이 푸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대한 선형 회로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봤던 건요, 7장에 다상교류가 있었어요. 자, 다상이란 거는 전원이 많은 교류. 특히 우리가 볼 거는 삼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삼상 결선을 보시면 두 가지 결선이 있죠. Y 결선과 델타 결선. 그래서 Y 결선은 직렬 특성이 나타나고 델타 결선은 병렬 특성이 나타난다. 자, 오늘 우리가 다상으로 나오면 선과 상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자, 직렬선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류가 일정한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자, 그 다음 직렬에서 전압은 분배된다. 그래서 선전압이 상전압으로 분배되는데 이때 반반씩 분배되는 게 아니고 위상체 때문에 루트 3배만큼 분배가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델타 결선은 병렬 특성이 나타나 보니까 병렬선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선전압과 상전압이 일정한 같은 값을 갖고 전류는 병렬에서 분배된다.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로 분배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상체 때문에 얼마만큼? 루트 3배만큼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상, 삼상일 때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자, 선전류, 선전압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보다 보시면 임피던스와 상대편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전류를 구하라 하면 임피던스와 전압이 나오고 선전압을 구하라면 전류와 임피던스가 나와요. 근데 이 임피던스에 대한 값을 보시면 임피던스는 무조건 상에 대한 값밖에 없기 때문에 자, 선전류, 상전류를 구하라. 선전류, 선전압을 구하라고 하지만 이 선전류와 상전류를 먼저 구해 주시면 안 되고요. 상전압, 상전류를 구하신 상태에서 선전류와 선전압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지만 먼저 상에 대한 값을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푸실 때 자, 이 전압이 선전압인지 상전압인지 전류가 선전류인지 상전류인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전압과 전류는요, 상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선에 대한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전류를 구하라. 근데 이게 만약 델타 결선이라고 한다면 선전류를 구하라고 하지만 먼저 상전류를 구하시고 나중에 루트 3배 해주시고, 자, 이때 루트 3 상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서 자, 문제에 상전압이라고 안 나오면 다 이 값이 선전압에 대한 값인데 뭐 델타 결선은 두 개가 같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반대로 Y 결선에서는 선전압이 나오면 어떻게 준다? 루트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지만 먼저 뭘 구한다?
상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3상에 대한 전력을 보시면 이 3상에 대한 전력은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류 전력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류 전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전력, 유효, 무효, 피상 전력이 있고, 자, 유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 역류를 곱한 값, 무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 무효율을 곱한 값, 피상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자, 그 다음 피상 전력이란 거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복소수 합이었죠. 자, 근데 문제에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오는 경우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 제곱 R,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 제곱 리액턴스로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단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상이 되면 성과 상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상상 들어가면요, 그냥 3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무효전력, 피상전력도 마찬가지로 상상 들어가면 상전압, 상전류가 들어가면 3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선에 대한 값이 들어가시면요, 앞에 얼마를 해주시면 노트 3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상도 마찬가지로 상상 들어가면 3배, 선 들어가면 몇 배 준다? 노트 3배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뒤에 식은요, 선에 대한 값을 넣지 마세요. 그래서 상 넣고 3배, 상 넣고 3배만 기억해 주시고, 선에 대한 값을 넣다 보면 델타 결선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식에 대한 부분은 상 넣고 몇 배만? 3배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바로 나온 경우는 이때는 몇 배 주냐? 이때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할 때 3배, 노트 3배를 해준 값이기 때문에 피상을 구하라는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나와도 3상일 때도 그냥 어떻게 준다? 복소수 합, 노트에서 제곱으로 더한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3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근데 좀 더 보면,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서로 대칭 상태일 때 등가 변환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 3상일 때, 자, Y에서 델타 바꿔라, 델타에서 Y결선을 해라. 뭐 임피던스뿐 아니라 전력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거는 이제 비대칭일 때는 식이 있죠. 근데 이제 대칭 3상이다 하시면요, Y에서 델타 바꿀 때 그냥 3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15입니다. 그럼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킬 때는 얼마? 3배인 35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델타에서 Y 바꿀 때는 3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 3상에서 Y에서 델타 바꿀 때는 3배, 델타에서 Y 바꿀 때는 3분의 1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좀 이제 사이드 문제가 있었죠.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V결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V결선은 델타 결선 운전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쓰는 결선을 V결선이라고 하고, V결선에 대한 거 3가지. 첫 번째 V결선에 대한 출력은 한 대의 용량의 노트 3배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이용률은 원래는 2대만큼 나와야 되는데 노트 3밖에 안 나오니까 2분의 노트 3을 계산하시면 0.866. 그 다음 출력비. 자, 출력비 같은 경우는 바로 출력비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고장 전과 비교를 했다면 출력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력비에 대한 값은 원래는 고장 전에 델타 결선이니까 3P만큼 나오고 있었죠. 근데 고장이 났더니 V결선 이용하니까 노트 3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0.577이 나온다. 그래서 5번째 시간에 대한 6장과 7장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